박병창 이사님 이제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될 시간이죠. 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푸마랑 아디다스인 모양인데 또 아디다스. 잘못된 정보. 참 여러분도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맨날 틀리실까? 네. 자, 여러분. 네. 아디다스와 푸마였습니다. 네,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가 제일 좋죠. 네. 이것도 책임을 능력입니다, 능력. 네, 떠넘기는 게 최고야. 네. 자, 이사님, 미국 시장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아침 끝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물이 좀 맞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좀 맞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틀간 상승했던 것은 이란 전쟁의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 여러 가지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상승하면서 이란 측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들이 사실 많은 부분이 거짓이다. 우리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온 상황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여태까지 계속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보다는 시장에서는 만약에 종전을 한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이거 정상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명확하지 않지 않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만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거기 다니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오늘 아침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전에는 협상하지 않는다, 종전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바꿨어요 말을. 그러다 보니까 하루 사이에도 바뀐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정상화 요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뭐 걸프 국가들의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 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유가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종류와 별개로 유가 안정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WTI 기준으로 $100 아래 떨어졌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 다이내믹하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 경계감이 계속 있는 겁니다. 달러인데서도 99.4인데 100 위에 올라섰다가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막 70 이랬지 않습니까? 네. 달러 유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아직 여전히 좀 더 대기 상태 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국제 수익률이나 아니면 환율 부분은 이제 큰 움직임은 좀 없었는데 우리 원화가 어제 좀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온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우는 0.47, 나스닥은 1.16, S&P 500은 0.72%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이 더 오른 것은 샌디스크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한 거죠. 어허. 2.82% 올랐고요. 엔비디아 0.7%, 샌디스크 8.9%, 마이크론이 8.8%. 오늘 이걸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아, 얘들은 우리나라 칩을 보고서 움직이는구나. 네. 우리나라 걸 보면서 예전에는 마이크론 보고 우리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반도체의 주가 움직임을 그쵸, 좀 그쵸.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은 큰 움직임이 없죠. 애플 0.74,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였고요. 아마존 1%, 메타 1%, 뭐 이 정도 네네.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큰 움직임은 없었고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추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란 전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상황이어서 마지막에 윗골이 좀 달면서 이렇게 반등 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차트는 어떤 모양일까요? 안정적입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라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차트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더 지켜보자.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0시에 네. 하지 않습니까? 대국민 연설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란은 이제 주장을 또 하잖아요. 네. 이거 트럼프 이거 거짓말이다. 트럼프는 지금 거짓 얘기 하고 있다. 전 세계에 그렇게 알리지 않아도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막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란 너무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안 하셔도 뭐 전 세계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너무 그런데 이제 않으셔도 상대 측에서는 반박을 좀 하는 거죠. 뭐 어제 우리 뭐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네. 정치에서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뭐 가만히 있어도 팩트는 팩트대로 갈 건데 거기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S&P 500의 주봉이거든요. 그냥 이거 왜 가져왔냐면요. 이 굵은 선인데 이 60도 평선인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점에 가면 시장이 한번 반등 시도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요 밑에 있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까지 닿아서 양봉이 되게 컸죠. 네. 세게 반등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추세대로. 근데 여기 보면은 똑같이 여기 상황에 왔는데 반등 시도를 또 했어요. 그런데 이 봉이 되게 작잖아요.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다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양봉 이틀 동안 오르면서 양봉이 컸다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시장이 힘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는 위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요. 야, 진짜 우리 시장은 뭐 무슨 맛 나오죠. 8.4%. 야, 지수가 제가 어제 5% 위로만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아침에 제가. 근데 아침에는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1% 빠질 때 우리 3% 빠지고 미국 2% 빠지면 5% 빠지니까 예. 3% 올랐으면 예. 7, 8은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었는데 바람이 됐습니다. 아, 또 해체충 됐네 또. 아, 그치. 한 번쯤 좀 인정해 주세요. 한 번 정도는. 해체. 예, 올라간다 해체. 8.4%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6%가 올랐습니다. 예. 코스닥은 뭐 3천당 제약을 비롯한 일부의 바이오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올랐던 것은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삼성전자가 13.4% 올랐고 SK하이닉스가 10.6% 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오르는 거는 이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이런 경험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개인들이 어제 올라오니까 4조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은 4,200억 팔았어요. 연일 2조 3조씩 팔다가 어제 4,200억 팔았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환율이 어저께 좀 떨어졌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어제 107억 매도했고요. SK하이닉스는 4천억 정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매도를 좀 줄인 겁니다.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매수세는 있고 매도는 약하니까 크게 오른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국장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아니 막 가면 막 10%, 8%, 막 5% 막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그동안 국장이라는 게 예. 박스피가 몇 년입니까? 10년 넘게 거의 박스피였잖아요. 예. 와, 그 시장 어떻게 견디셨나? 그래서 우리 시장 안 된다고 해서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비트코인 했던 거고. 그런가? 그리고 좀 기다리면 더 많이 오른 부동산이 있었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찬밥이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기관들이 어제 4조를 샀는데요. 금융투자가 3.6조 정도 샀습니다. 그 얘기는 ETF. 다른 기관들이 많이 산 게 아니고 예. ETF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소위 주식으로 그냥 판 개인들이 올라오면서 샀다가 올라오면서 판 부분도 있고요. ETF는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거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이 더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외국인들이 파는 동안 개인들이 참 뭐라고 이거죠? 고군분투한다 그러나요? 네. 계속 사면서 시장을 그래도 안정감 있게 있고 뭐 떨어지던 동안에도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안 도와줬냐? 기관이 안 도와줬어요. 기관도 같이 팔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같이. 근데 어제는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투신, 뭐 상업펀드 이런 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투를 제외하고서라도 근데 금투가 전부 ETF는 아니에요. 잠깐 그 생각이 드네요. 금투 전부 ETF, 이 숫자가 전부 ETF로 보시면 안 되고요. 금융투자 원래 고유의 금융투자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거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매수세가 같이 좀 동참을 해주면서 어제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프로그램으로 6,500억, 비차익으로 6,000억 정도 프로그램이 전체 들어왔는데 차익에서 6,500억. 근데 이 비차익이 대부분 외국인들 거래가 많고요. 이 차익 거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금융 투자에 차익 거래가 이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환율이 1,506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환율이 다시 올랐죠. 1,512원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부터는 진짜 꽤 많이 내려왔죠. 네, 그러면서 환율이 하락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은 매도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장중에는 순매수가 잠깐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에서는 세계 채권 지수에 어제부로 편입이 됐죠. 그래서 이게 얼마큼 들어오는가는 이제 사후적으로 좀 압니다. 사후적으로 좀 아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몇 주씩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은 매도 규모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매수 주체는 국내 기관과 ETF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동안 개인들은 팔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환율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은 매도가 줄었고 기관과 ETF가 들어오면서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참 13%나 삼성전자가 올랐다?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는 회사에서 그런 거 보면은 어제는 이제 매도자들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근데 또 그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이 돼서 우리나라로 이제 국고채를 사려고 하는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 예.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그 국고채 금리가 올라간 거는 네. 전 세계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 세계는 안 떨어졌잖아요. 유가 문제도 계속 있고 하니까 예. 우리만 따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렇지 못해요. 매크로가 무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네네. 매크로 전체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우리만 그렇다고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국고채 금리가 떨어졌지만 네. 그래도 제한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8.4%또 올랐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또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한 부분을 오늘 아침에 약간 되돌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고 미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국도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오르니까 윗꼬리가 좀 달리잖아요. 네. 그런 생각 정도로 오늘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것도 역시 가만히 보면요. 급락했다가 반등 세게 줬고 또 요번에 급락했다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 20만 원 위에 올라갔을 때 야 역시 삼성전자야 다시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밑에서 저가 매수해서 매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지만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막 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시장의 외부 환경들이 매크로 환경들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종료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제 노무라 증권에서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요. 연준이 올해 미국 연준이 3월과 그리고 하반기 한번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 하고 있었습니다. 점도표에도 그렇게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난 3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는 올해 한 1회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내년에 1회 그래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노무라 증권에서 연준이 원래 6월과 9월에 두 차례 정도 할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FOMC 회의 결과 끝나고 그리고 요번에 전쟁 상황을 좀 보면서 그러면 조금 늦춰서 9월과 12월에 하지 않을까 두 차례는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렇게 내놨습니다. 요거 제가 왜 적어왔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잠깐 달라지고 있다. 전쟁 종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고요. 오늘 한국 시간, 우리나라 시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전쟁 관련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은 이걸 바라보면서 아침에 아마도 전쟁 종료 얘기가 나오면은 호재성으로 받아들이니까 시장은 오늘 아침에 그걸 반영하면서
상승하는 모양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건 확실할 것 같아. 이란 전쟁 등 자신의 성과에서 자랑을 막 할 거야. 네. 이런 걸 막 할 거야 아마. 그런데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건데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어떤 직점을 정할 거냐 아니면 또 뭐 2, 3주 지나서 조만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냐 아무튼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 않겠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할 것 같다.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만 나오면 시장 빠질 거다라고 이제 월가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말 강력하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얘기가 빠져 있으면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거 다 똑같은 거고 그리고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간 올랐으니 그러면은 원래 똑같은 거잖아. 프라이싱 이미 했어. 반영했어.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일 거라고 오늘 보니까 월가 자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장 똑같을 거예요. 아침에 이게 지금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탄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플러스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유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으면 그러면 야 이거 유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걱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잠깐 좀 부연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하고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유럽은 이 전쟁의 후유증, 이 충격은 장기화로 갈 것이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 미국은 에너지 혼란이 일시적일 것이고 그리고 공급 정상화되면서 다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유가 급락할 거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이번에 인프라 피해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격을 불가피할 거다. 그래서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이거죠. 상대적으로 미국은 에너지 자립이 돼 있는 국가고 유럽은 에너지 의존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자립도가 떨어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의존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대응 전략이 다른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맨 밑에 있는 제가 화살표로 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미국은 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언정 유럽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금리 인하하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하하는 것을 전 세계 국가들이 공이 한쪽 방향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그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환율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환율에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유럽은 금리 동결 또는 인상을 하고 네.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그 강세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원화가 빨리 하향 안정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3월에 전쟁을 계속했는데 4월에 에너지 위기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에 심각한 원유 및 가스 공급 부족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 그리고 에너지 배급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축유 방축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무조건 그거고 정상화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정상화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게 쉽게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비축유를 다 쓰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비축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러면 다시 비축유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유가가 올랐을 때는 안 채우다가 유가 떨어지면 그때 막 채웠다가 대비를 하는 게 비축유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가가 다시 떨어져야지만 채워 넣는데 그런데 이걸 채워 넣는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심리로 볼 때는 유가를 베팅하는 그 투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어차피 정유의 유가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채워놔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게 쉽게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위쪽으로 베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이 정유 시설 이런 데서 공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요번에 피해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가 있는 그 원유 플랜트나 정유 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다시 복구되는 기간이 되게 있기 때문에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가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거고 선결 조건은 무조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 일단 되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월가의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건 그거고 그 이후에 유가가 얼마큼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마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이번 전쟁 후에 잘 가다가 엄청나게 센 시장이었는데 이번 3월 달에 진짜 3월 달 19% 하락했어요. 19%. 20% 조정이에요. 네, 거의 폭락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폭락 후에 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전쟁 때문에 그랬으니까 전쟁이 끝나면은 다시 원위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이 전체적인 이 자본 시장에서는 걱정은 유가에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감안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황하다 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10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되기 전에는 우리 이거 전쟁 안 끝낸다. 협상에 이 카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게 월가에서 바라는 점입니다.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정상화 해놓지 않고 우리만 빠져나갈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 상당히 이게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걱정을 월가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은 기초 분석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처음에 제가 이거 선을 막 그면서 처음에 급락을 했을 때 1차에는 매수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어서 50% 라인이나 아니면 갭 하락을 메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갭을 메우는 듯 하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착을 못했다는 거예요. 요거 기초 분석에서 오해하시는 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지금 요날 양봉 있죠. 네. 그러면 요 갭을 메우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박 이사님 설명을 들으면 그런 거 아니냐? 뭐냐면 지지와 돌파는요 안착입니다. 안착.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깼어요. 네. 일시적으로 깼어. 일시적으로 깼다고 해서 이거 깼으니까 다 아웃이야 이런 게 아니고 깼다가 얘를 다시 재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향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근데 105만 원 갔어요. 돌파했으니까 이게 돌파야. 이게 아니고 105만 원 갔다가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곧바로 1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돌파라고 하지 않고요. 그 105만 원 갔다가 105만 원 위해서 안착하면서 그래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튼 1차 하락 후에 반등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하락 후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리고 걱정도 드렸는데 어제 큰 폭으로 올라서 어제 아침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5,478까지 왔으니까 5,500 근처 왔으니까 다시 5,000 가려면 진짜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로 우리 이런 갭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아래로 우리 안정이 그러니까 마음의 신뢰가 생긴 거잖아요. 네. 5,000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처음에 하락을 했을 때는 이게 전체가 하락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여기서 또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하락은 고점이 여기고요. 저점이 여기예요. 이 고점과 저점이.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이 이평선을 지지하느니 아니니 이런 거는 잘 생각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점과 고점의 이 라인으로 볼 때 다시 올라갈게요. 그걸 봤을 때 5,410포인트를 넘으면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겠구나. 이제 밑으로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5,750포인트, 즉 5,750이라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이 위로 네. 올라서면은 그러면 다시 신고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부 다 그냥 차트를 그려놓고 차트대로 사람들이 움직여가 아니고요. 차트는 사후적인 거예요. 네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5,410은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고요. 5,750을 넘기느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관건은 환율이죠.
환율이고요. 저 어제 약간 다시 여기 시장은 좀 올라간 부분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오늘도 뭐 일단 외환 당국에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구두 개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먹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기적인 거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저는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제 우리 관심을 좀 바꿔야 됩니다. 실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뉴스와에서 아까 2번, 3번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1번 이란 지금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또 뭐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어제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 목표가 많이 달성됐다, 거의 달성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합의 없어도 우린 떠난다. 2, 3주 안에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백악관에서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냐면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 합의 없어도 떠나고 우리는 그냥 핵무기 보유하지 못하게 한 것을 목표 달성했으니까 우린 갈게. 호르무즈 해협 니네 알아서 해. 에너지, 석유 우리는 자립도가 있어. 막 이러고 떠나버리면 뭐 어떡하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군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해서 군사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기뢰 제거 및 기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 검토하면서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연합군을 구성해서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그 부분에서 가장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뒷얘기 이 밑에 있는 얘기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해 왔다 그랬잖아요. 곧바로 이란 측에서 진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에서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국제 기술 기업들이 전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이번 이란의 작전 목표에서 즉 공격 대상에서 지정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수뇌부에 암살이 발생할 때마다 이 기업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구체적인까지 얘기를 했죠. 이거 기업 이름들 쫙 네, 기업들 이름들 1km 반경 1km 밖으로 다 피신해라.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뭐 공중전을 하고 뭐 피격하고 서로 공습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5주차잖아요. 네. 이게 끝나고 나서 유가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유가에 걱정이 있는데 그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 가버렸어 이제 군인들은. 네. 가버렸는데 이란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뭐 또 누구를 암살했네 뉴스에 보면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란이 만약에 글로벌 기업 빅테크들을 실제로 공격해가지고 파괴됐다. 이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빅테크들이 다 뭘까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미국의 빅테크예요. 엔비디아, 테슬라, 뭐 우리 얘기하는 메타, 네. 애플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격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이 되면 시장은 또 한 번 이거에 대해서 큰 걱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 오늘 10시에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요. 들어보고. 근데 지금 월가의 얘기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백악관에서 얘기한 이 얘기 할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자랑 할 것 같다. 그런데 날짜 전쟁 종료 날짜를 하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제일 관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수출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죠? 대단하죠. 수출이 861억 달러, 전년 대비 48.3%고요. 반도체 수출 호조로 10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은 328억 달러, 전년비 151% 증가했고요. 반도체 수출 300억 달러 초과는 사상 최초이다. 수입은 604억 달러, 13.2% 늘었고요. 3월 무역 수지가 257억 달러고 14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이 얘기는 무역 흑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달러를 잘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통에도 이랬던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861억 달러에 328억 달러가 반도체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반도체가 꺾이면은 이 부분도 같이 꺾이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왜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환율 원화 약세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워낙 우리가 외환위기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과거와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 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요, 그 수출 데이터가 쫙 나오면서 거기에 어떤 섹터에 어떤 기업들이 얼마큼 뭐 늘었나 뭐 이런 것도 섹터별로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제 아마도 삼성전자가 13%, SK하이닉스 10% 오른 것에서는 이 영향도 상당히 보탬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의 편입이 4월 1일 어제부로 좀 된 거고요. 8개월간 우리가 이거 기대치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 약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당국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채권시장 안정 및 금리 하락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우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 4월 1일 날 어제 2차 우리 국내에서도 2차 한국은행에서 2차 국채 바이백을 시행을 했습니다.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유입이 되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그럼 뭐 실제로 뭘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기사를 봤더니 외국인들이 국내 선물을 국채 선물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선물을 같이 모든 자산은 선물하고 같이 합니다. 네. 유가도 그렇고 금도 네, 네. 그렇고 선물하고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고 왜냐하면 선물을 샀다는 얘기는 국제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사면서 그리고 실제로 4월 1일 어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요. 3월 31일 날 우리나라 국채 약 2조 7천억 원 정도 순매수 추정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얼마큼 들어오느냐 많이 들어오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네. 많이 들어와서 우리 그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이런 거죠. 보면은 우리 뭐 증권사의 뭐 IB 담당이나 채권 담당들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있고 뭐 또 다른 뭐 저희 회사도 있지만은 다른 회사에 제가 아는 지인이나 동기들이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걱정 많이 해요. 이거 금리 내려야 되는데 언제 내리냐. 이게 모든 얘기가 그냥 만나면 끝날 때까지 얘기만 해요. 만나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식시장하고 무슨 영향이 있느냐? 무지하게 영향이 크죠. 채권 시장 안정화되고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 겁니다. 와 오랜만에 디램 익스체인지의 자료들이 좀 나오네요. 요즘에 이제 하도 뭐 현물 가격 하락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장기 고정 거래 가격이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칩메이커들이 워낙에 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좀 묻혔었는데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2분기 디램 가격 있잖아요. 1분기 대비 약 45% 상승 전망 보고 자료를 좀 내놨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봤냐 봤더니 삼성전자가 3월 말에 2분기 PC용 디램 공식 견적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가격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여기 네. 안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향후 가격 추가 인상 조건을 포함했다는 거예요.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걸 포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분기에도 1분기보다는 추가 더 올라갔다. 상승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장 시점은 6월. 기업 가치는 1.75조 달러. 이번 상장으로 약 750억 달러 조달 계획이라고 합니다. 1.7조 달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2조 달러가 3천조니까 2,600조 정도 되겠네요. 2,600조 정도. 시작부터 2,600조짜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2,600조. 예.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1,000조 넘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2,600. 이게 만약에 되면은 전체 미국 시장 S&P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죠? 순위가 그 오르드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5위나 6위쯤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5위나 네. 6위쯤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 예.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그것도 먼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월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된다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아마 얘만 상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픈 AI도 엔트로피 다 상장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오픈 AI가 이번에 1,22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는 약 8,250억 달러. 근데 1조 달러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1조 달러예요, 그냥.
달러. 올해 IPO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개인 투자도 좀 참여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오픈 AI는 대규모 투자를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1220억 달러 투자 유치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실리콘밸리 역사상 뭐 가장 큰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문제예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상장을 하려고 많이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엔트로픽 먼저 할까요? 그러면 스페이스 X 오픈 AI 했으니까 엔트로픽. 엔트로픽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요번에 코어 그 클로드보다 더 시장 확장성이 큰 클로드를 이번에 내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존의 클로드는 엔지니어 및 개발자를 위한 도구였고 최근 출시한 AI 에이전트 코어크는 범용으로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해서 내놓고라는 거예요. 이거 파장이 되게 클 것 같아요. 클로드도 되게 이용자들한테 반응이 좋고 예, 엄청 야, 좋습니다. 이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자체 판단에 예. 클로드보다 훨씬 더 예,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좋은 코어가 훨씬 더 나온다는 거죠? 좋다라고 지금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죠. 이거 쓰시는 분들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게 나오니까 맞아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예,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뭘 새로 나온 거 써보면 또 예. 그게 또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계속 또 새로운 거 또 가입해서 뭐 또 1년 이용권 써야 이러니까 너무 너무 이것도 좋은 되게 게 많이 웃기는 나온다. 게 이것도 왜 세대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대차요? 세대차. 아 그래요? 이거 젊은 친구들은 뭘 제일 많이 쓰는지 아세요? 아 젊은 왠지 분들은 클로드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제미나이를 제일 많이 제미나이. 제미나이 제일 많이 써요. 써요. 우리는 제미나이야 뭐 이래요. 자기는. 예, 맞아요. 나도 제미나이 써야겠다 그러면. 젊어 그리고 보이려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니까 다들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매일매일 바뀌고 뭘 써야 될지 모른다는 점포를 말씀하시니까 재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사무원들, 우리 직장인들 네. 챗GPT 제일 많이 써요. 네,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근데 챗GPT 쓰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는 니들보다는 좀 나아. 전문가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클로드를 클로드로 씁니다. 가시죠. 네, 맞아요, 맞아요. 나는 클로드야. 너 챗GPT니? 뭐 이런 거요. 이미지의 이미지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 쓰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3-4개씩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와, 그래서 참 우리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힘을 내주면서 뭘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요 밑에 11번까지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라클에 원래 지원이 많긴 해요. 한 10몇만 명 좀 돼요. 근데 이번에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구조조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업과 그리고 인력의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보면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은 11번 뉴스, 10번 뉴스 그리고 7번 뉴스, 8번 뉴스 이거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좀 하고 있고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상장도 하려고 하는 거고 채권 회사채 발행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돈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뭐 미증유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돈들이 계속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있고 그래요. 계속해서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거는 이제 향후에 좀 문제라고 치고 이들이 회사채 회사채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회사채 발행이 늘고 그리고 이렇게 IPO를 계속 한다는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대규모 IPO가 되고 또 회사채 발행이 이 안에서 계속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은 그러면은 한정된 자금 안에서 계속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섹터별 자금 쏠림이 많이 발생이 되든지 아니면 시장이 나중에 좀 벅차할 거죠. 이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이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차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방법은 외부로부터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외부로부터 그냥 넣어주나요? 안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힘들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징징징징 되고 막 진짜로 위기가 될 것 같고 이러면 딱 해주는 거거든요. 요번에 미국에서
지금 그 퇴직연금에 이쪽에 사무대출 네네. 대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올해는 되게 많이 볼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맨날 주식 주가만 보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텔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인텔 어제 급등했는데요. 인텔이 원래 아폴로에 아일랜드에 있는 공장을 팔았거든요. 이걸 2년 만에 다시 샀다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142억 달러입니다. 혹시 팔았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그거 계산을 못 봤습니다. 네네. 142억 달러. 그냥 단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네. 우리는 그냥 뭐 하면은 10조 원에 했다, 뭐 5조 원에 했다, 2조 원에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 단위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 뭘로 했어? 그랬더니 소프트뱅크에서 받은 투자금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채 발행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다시 사느냐? 그랬더니 CPU가 지금 크잖아요. 그 CPU가 큰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모두 다 저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우리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약간 염려되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염려인 거고요.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들어가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말씀에 나이키 이 뉴스가 거의 딱 와닿으실 거예요. 네. 나이키가 어제 16% 폭락했거든요. 그 이익이 35%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냐? 중화권 매출 급감하고 전체 매출이 정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키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 우리나라 나이키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전히 좋아하죠. 나이키 매장 가면 막 줄 서서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지금 투자는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 정책 사이클로 가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 있었던 경기의 사이클하고는 사뭇 되게 멀어져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런 거하고 멀어져 있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장사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주가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지금은 정책이 어딜 향하고 있고 지금 투자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봐야지. 맞습니다. 예, 실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네네네. 이번에 그 수출 데이터 나온 거에서 화장품 수출 엄청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화장품 실적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거든요. 근데 주가 왜 안 별로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돈이 한정되어 있는 시장 안에 있는 돈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계속 우리도 같이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네네네. 이런 말씀들 좀 집중적으로 좀 흐름을 갖고 제대로 좀 교육을 받고 싶다,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3% 우리 또 우리 출연자분들이 박병창 이사님. 네, 박병창 이사님, 네. 이선엽 대표님, 네. 장우진 작가, 네. 그다음에 차영주 소장까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들어볼 수 있는. 원래 이 시간만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실시간으로도 들으시고 또 이분들이 차분차분히 하나하나씩 이쪽부터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쌓아놓고 들을 수 있고. 네, 이런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네. 네, 그것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뭐 매일매일 이렇게 들으시는 건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네. 그렇게 조금 더 심화 학습을 좀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또 링크 혹은 뭐 요 실시간 댓글 여기 또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제 좀 있으면 10시에 발표 나올 텐데 뭘로 보세요? 메시지를. 뭐 나올 것 같다. 이건 어차피 이건 뭐 예측할 수 없죠. 트럼프는. 그러나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네. 자기 자랑할 거고 자기 자랑하고 네, 전쟁 빨리 끝내겠다 얘기할 거고 끝내겠다. 예, 그건 디폴트고. 그건 디폴트고 네. 그건 그다음에 디폴트고. 그건 디폴트인 네. 것 같고요. 근데 예고를 뭐 10시에 했으면 이 정도면 뭐 하나 내놓긴 내놓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이 예측하는 쇼킹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건 그런 생각도 해보더라고요. 네. 오늘 종전 선언하는 거 아예 종전 선언을 오늘 종전. 그거는 그래도 좀 그런 얘기도 하는 영향력 이 파급 자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음, 자료가 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정상화 정도 아니면은 오히려 실망할 가능성이 괜히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네. 지금 생각하는 것만 정도만 나오잖아요. 네네.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나토 탈퇴. 그것도 얘기할 것 같긴 해. 이거는 그 시장 영향에는 그렇게 큰 시장에는 네, 아닐 것 같은데. 영향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도 이제 네. 개장 시황 한번 보러 가야 되겠죠? 더블밸류. 자, 더블밸류업은 우리 정프로님과 빈센트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대체로 괜찮은 것 같네요. 네네. 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다 빨간색이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오. 있는 상황. 네. 하이닉스도 뭐 3%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실시간 또 시황들은 저희가 빈센트님과 함께 또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